나이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존중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착하게 살면 대접받을 거라 믿는다면 큰 착각입니다. 착한 노인은 만만한 노인이 되고 만만한 노인은 무시당하고 버려집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친척과 지인들은 돈을 뜯어가며 사회는 약한 노인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안 갚고 부탁을 들어주면 이용당하며 거절하면 변했다며 손가락질합니다. 결국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외롭게 남겨질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노인이 아니라 강한 노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노후를 지키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독하게 변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착한 노인은 만만하고 무시당하는 노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착한 노인은 만만한 노인이 되고 만만한 노인은 무시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착한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착함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착한 노인을 이용하려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친척들은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 기대합니다. 이웃이나 지인들도 거절하지 못하는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각종 부탁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착하게 배려했던 행동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 노인은 희생만 강요당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노인은 자식들이 손을 벌릴 때 거절하지 못하고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내어줍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노인인데 쓰지 못할 돈이라며 무시하고 갚으라는 말 한마디 하면 인색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착하게 굴면 굴수록 재산은 줄어들고 결국 본인은 궁핍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노인은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뿐입니다. 용돈을 주고 집을 내어주고 손주를 봐주며 헌신해도 그 헌신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식들도 점점 부모를 뒷바라지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거절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면 왜 이렇게 변했느냐며 되레 서운해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착한 노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 친절함을 우습게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착하면 무조건 참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양보를 강요당하고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대접을 받아도 어른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식으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착한 노인은 화를 내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존재로 취급당하며 점점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착한 노인이 아니라 강한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하며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착함이 미덕이 아니라 약점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에도 존중받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고 친구들의 부탁도 거절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면 언젠가는 다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며 몇 번이나 돈을 빌려갔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은 집이 좁다며 아버지 집에 눌러 앉았고 손주 돌봐달라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하루 종일 허리 펼 틈도 없이 애를 돌봤습니다. 이웃들은 김 선생님이 워낙 인심이 후하시니까라며 돈도 빌려가고 온갖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맙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착함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가 작은아들에게 생활비라도 보태달라고 말하자 아들은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돈 많잖아요. 우리가 뭐 빼앗아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더니 만만한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독하게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빌려간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했고 손주 돌보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이웃들도 함부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노인은 무시당하지만 강한 노인은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 듭니다.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확실하게 긋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든 친구든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족부터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가진 것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어차피 부모님 재산은 우리가 물려받을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가고 생활비를 요구하며 집까지 차지하려 듭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지만 거절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엄마, 그렇게 쪼잔하게 굴 거야?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거 몰라? 라는 말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해서 빼앗기고 결국 본인이 빈털터리가 됩니다. 친척이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되기 싫다는 마음이 커지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와서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결국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우리 사이에 너무하다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애초에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끝없이 이용만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인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기나 다단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좋은 기회입니다. 라는 감언이설로 다가와 돈을 뜯어갑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행동하고 필요하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이제는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무조건 도와줄 필요 없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돈과 시간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을 긋고 한 번 거절한 일은 두 번 다시 받아주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을 더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반면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노인은 무시당하지만 강한 노인은 존중받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도 알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조용히 서 있는 노인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짝 취급을 받으며 옆에서 툭툭 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자리 양보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노인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쉽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착한 노인은 소외되기 쉽습니다. 자식들이 뭐든지 부모에게 기대고 부모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용돈을 드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챙기잖아라고 생색내지만 막상 부모가 필요할 때는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단호한 부모는 다릅니다.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말하고 부당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부모는 자식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확실한 분이야 라는 인식이 생기면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때, 관공서에서 서류를 처리할 때도 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착하게 웃으며 기다리면 뒤로 밀리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을 더 대접합니다. 강한 노인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화를 내거나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것은 요구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이니까 참으셔야죠라는 말에 속아 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정재 할머니는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다. 늘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겼고,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이웃들도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그녀를 만만하게 봤다. 어느 날 은행에 가서 작은 통장 하나를 해지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대충 둘러대며 기다리라고 했다. 1시간이 지나도 부르지 않았다. 뒤에 온 젊은 사람들은 금방 처리가 되는데 자신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속으로 역시 나이 먹으니까 무시당하는구나 싶었지만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옆 창구에서 한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내 돈인데 내가 당당하게 찾아갈 권리가 있어요. 직원이 당황하며 서둘러 처리해줬다. 그 모습을 본 이정재 할머니는 깨달았다. 착하게 조용히 있으면 당연히 무시당하고 강하게 나서야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녀는 변했다. 시장에서 바가지를 씌우려는 상인에게 나이 많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있으면 비켜줄래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챙겨주지 않는다. 강한 사람만이 존중받으며 살아간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인생 후반부에는 자기가 우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인생 후반부까지 남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용돈을 주고 손주를 돌봐주고 집안일까지 도맡아도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점점 요구가 많아집니다. 어느 날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왜 갑자기 변했느냐는 원망이 돌아옵니다. 결국 남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본인을 외롭게 만듭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 자식이나 손주 뒷바라지에 정신이 팔립니다.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무리한 노동으로 몸을 혹사시키다가 결국 병이 찾아오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늦습니다. 병이 나면 결국 혼자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면 주고 친척들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친구들이 어려우면 도와줍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비도 생활비도 걱정해야 합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돈을 지켜야 합니다. 내 삶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남을 위해 쓰고 있다면 나중에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나를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내 건강, 내 행복, 내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교육, 손주 돌봄까지 쉼없이 달려왔다. 자식들이 용돈이 부족하다 하면 기꺼이 돈을 보탰고 며느리가 힘들다 하면 손주까지 맡아 키웠다. 본인이 아파도 참고 하고 싶은 일도 미뤘다. 엄마는 나중에 쉬어라는 말만 믿고 살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허리 수술을 받고 한동안 움직이기 힘들었던 날, 자식들에게 전화했지만 다들 바빴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핑계만 늘어놓았다. 평생을 가족만 챙겼지만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김순자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식들 잘 되라고 희생한 세월이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손주 돌봐달라는 며느리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고 자식들에게 돈 달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함부로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제야 김순자 할머니는 확신했다. 인생 후반부에는 내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 5번째 이유는 착하게만 살면 사기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착하게만 살면 반드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을 노리고 이용하려는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 만만하게 보입니다. 순진하고 거절을 잘 못하고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하는 성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착한 노인은 사기꾼들의 최고의 먹잇감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자녀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당장 합의금이 필요해요. 갑자기 닥친 비상 상황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돈을 이체하고 나서야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은행에서도 요즘 사기가 많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하지만 착한 사람일수록 경계심이 약해 쉽게 넘어갑니다. 길거리에서도 사기꾼들이 접근합니다. 할머니,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이거 투자하면 매달 이자 나옵니다. 한껏 친절한 얼굴로 접근해서 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고 결국 돈을 빼앗아 갑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이 돈을 버셔야죠. 이건 특별히 어르신에게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이런 말에 혹해서 계약서를 쓰는 순간 돈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가족과 친척 중에서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만 통장 빌려줘요. 이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자식이니 믿고 도와줬다가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착하다는 걸 알기에 죄책감을 이용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독해져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돈이 걸린 일이라면 자식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믿지 않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강한 사람만이 사기를 피하고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영식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왔다. 남을 의심하는 건 나쁜 일이라 배웠고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 착한 성격이 화를 불렀다. 어느 날 은행 앞에서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어르신, 큰돈 벌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한테만 특별히 주는 정부 지원 혜택인데 통장만 잠깐 빌려주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최 할아버지는 속는 셈치고 통장을 넘겼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또 다른 날 딸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나야. 핸드폰이 고장나서 번호 바뀌었어. 반가운 마음에 그래, 우리 딸. 이라고 했더니 목소리는 낮아지며 떨리는 듯했다. 아빠, 나 큰일 났어.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장 합의금을 보내야 해. 놀란 최 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보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진짜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저 아무 일 없어요. 무슨 돈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후로는 낯선 사람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다. 전화가 와도 단호하게 끊었고 은행에서도 작은 일 하나까지 철저하게 확인했다. 결국 세상에서는 착하기만 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사기를 피하려면 의심하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 착하게만 살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돈은 빼앗기고 건강은 망가지며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제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절할 줄 알고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단호히 선을 긋고 내 돈과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강한 노인이 되어야 가족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회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착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착한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착한 노인은 만만한 노인이 되고 만만한 노인은 쉽게 버려집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참고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친구들은 내 사정보다 자기 삶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끝까지 곁을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참고 희생하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노년에는 반드시 독해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족도 결국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며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노년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짐이 되었구나. 자식들은 처음에는 부모를 걱정하는 척합니다. 엄마, 아빠 용돈 괜찮아? 몸은 좀 어떠세요?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관심일 뿐입니다. 막상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몸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해지면 그 관심은 빠르게 식어갑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줬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돈을 받고 난 뒤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 배신감에 숨이 막힙니다. 이제 부모님도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던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방문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도 힘들어요라는 냉정한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배우자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 또는 아내도 자신의 건강과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버려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정해도 재산을 미리 주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받되 모든 걸 희생하며 살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노년이 되어 가장 슬픈 순간은 가족에게 서서히 잊혀질 때입니다. 그러니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마지막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착한 노인은 만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른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이가 많다고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 보이는 순간 무시당하고 이용당합니다. 동네에서, 가족 모임에서,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조차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얕잡아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세요,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넘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구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친척, 자식, 손주들까지도 착한 어른을 이용하려 듭니다. 처음에는 부탁하는 척하면서 돈을 빌려가고 나중에는 당연한 듯 요구합니다. 어차피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다 줄 거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 있어도 쓸데 없잖아. 그러다가 돈을 주지 않거나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냉랭한 태도로 변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깐깐해졌어? 원래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마치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착하게 굴면 굴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쉽게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 내가 좀 참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착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호구처럼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싫다, 안 된다라고 말하십시오. 세상은 착한 노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한 사람이 되어야만 끝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었고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가족도 사회도 돈 없는 노인을 짐처럼 여깁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하는 척합니다.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막상 손을 내밀면 자식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막상 내가 힘들어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밥값을 계산해야 할까? 차 한 잔도 아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빈손으로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돈이 없으면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참고 버티다 병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몸은 망가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하게 돈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친척이 도움을 요청해도 절대로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착하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절 못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돈이 당연한 듯 이용당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건강도 자존심도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노년을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돈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하게 돈을 퍼주지 마십시오. 독해져야만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처참하게 배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너무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하는 순간이 옵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배신이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오래된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권할 때, 이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하면서 선뜻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배신의 시작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꼭 갚을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요즘 힘들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다 결국 연락이 뜸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족이라고 다를까요?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할 때 거절하면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독해졌지? 라며 불만을 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면요? 한 번 받은 사람은 계속 요구합니다.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부모가 아니라 그들에게 짐이 된 존재가 됩니다. 배우자는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도 노년에 돈이 부족해지거나 병이 들면 이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다툼을 벌이는 현실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누구도 쉽게 믿지 마십시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친척이라도 돈이 걸리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착하게 굴면 굴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내가 힘들어서 못 도와줘. 이 말을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오직 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끝까지 존중받으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이 된 순간부터 존중은 사라지고 무시당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에서 인정받았고 가족에게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퇴직한 사람이 됩니다. 한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존재감이 흐려지고 점점 잊혀집니다. 가족에게도 점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의 중심이었지만 자식들이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던 자식도 자신의 가정이 생기면 부모는 뒷전이 됩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돌아올 뿐 더 이상 깊이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도 노인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길에서 천천히 걸어가면 젊은 사람들은 짜증을 냅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뭔가 물어보면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젊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르신들은 모르셔도 돼요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노년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노년에도 끝까지 존중받고 싶다면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쉽게 보지 않도록 단호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든 친구든 내가 싫으면 싫다고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강한 사람만을 대우합니다. 약해 보이는 순간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독해져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쉽게 다루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고 내 존재를 끝까지 드러내야 합니다. 고개 숙이고 참고만 살면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대할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노년은 비참합니다. 하지만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를 지키면 사람들은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알리고 존중받는 노년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독하게 살아야만 끝까지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유는 인생은 결국 혼자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든 친구가 많든 결국 노년의 끝은 혼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곁에서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결혼하고 자기 가족을 꾸립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오지만 점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부모님이야 잘 계시겠지 하면서 완전히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배우자는 끝까지 함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사람은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가 떠난 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을 때의 공허함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친구들은 끝까지 남아줄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매일같이 만나던 친구도 결국엔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생각을 버리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만 기대지 마십시오. 친구가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준비를 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노년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다가는 반드시 외로움과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는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유는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배우자를 위해 참고 부모를 모시며 책임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내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걸 미뤄왔습니다. 배우자에게 맞춰주고 친구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사회에서 내 역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식들은 부모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배우자는 내가 참고 맞춰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늘 먼저 연락하는 걸 좋은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나는 늘 남을 위해 살았지만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껴 쓰고 주변을 위해 양보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삶은 언제 행복했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노년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없이 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남 눈치 보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하든 당당하게 입어야 합니다. 자식이 뭐라고 하든 배우자가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대신 살아주지도 대신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독한 마음으로 내 삶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이제서야 왔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맞춰주며 살았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삶을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주변을 챙기며 살아왔지만 그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 것을 쉽게 내어주고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 감정, 모든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남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독하게, 단단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혹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재혼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노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좋겠다 는 생각으로 재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재혼했다가 남은 인생을 후회와 불행 속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잃고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예상치 못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내 삶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굳이 재혼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따지지 않으면 혼자일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춰주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수없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한다면 다시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혼은 함께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야 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과의 생활 습관을 고려해야 하고 돈을 어떻게 쓸지 의논해야 하며 하루 일과를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또 이런 걸 고민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즉흥적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상대방과 조율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늦잠을 자? 오늘 저녁엔 뭘 먹을 거야? 여행을 가려면 미리 상의해야 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듣는 순간 내가 왜 다시 재혼했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분위기나 인테리어, 생활 방식도 혼자라면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지만 재혼을 하면 상대방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TV를 틀어놓는 습관, 집안 정리 방식, 손님을 초대하는 문제, 취미 생활 등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맞춰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쉽게 적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차라리 혼자가 더 편했을 텐데 라는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도 눈치를 봐야 할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친한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상대방의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내 자녀들도 같이 모여야지. 내 친구들이랑 저녁 식사 한번 하자. 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재혼을 하면 안정감은 있을지 몰라도 자유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 외롭다고 해서 무조건 재혼을 선택하기보다는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굳이 재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69세 박 씨는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이었고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살자 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으며 자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걸 상의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밥은 왜 이 시간에 먹어? 이런 반찬 말고 다른 걸로 해줄 수 없어? 너무 늦게까지 TV 보지 마. 처음에는 작은 불만처럼 보였지만 점점 눈치 보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자신의 자녀들과의 교류를 강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됐으니 내 아들 생일엔 같이 가야지. 박 씨는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문제들이 재혼 후에는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차라리 혼자가 더 편했다 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법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재혼했을까? 매일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자유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혼자가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재산을 온전히 내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 기회도 많고 재산을 늘릴 수도 있지만 노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되면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이 더 이상 내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배우자의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순간 내 재산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며 배우자와 법적 경제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만약 재혼 후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해야 하고 배우자가 별다른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부분 가져갈 권리가 생깁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가 평생 모은 돈을 지키지도 못하고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가 내 돈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라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부부인데 당연히 같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 재산은 더 이상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족까지 내 재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나 친척들이 은근히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거나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재산은 부모님 것인데 새 배우자가 왜 가져가야 하지? 라는 문제로 자녀들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안정적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혼자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하고 노후 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의 안전망입니다. 재혼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온전히 내 뜻대로 쓰고 싶다면 굳이 재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72세 이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7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노년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자 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몇 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이유로 이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니 경제적으로 함께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말에 속아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주었지만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이 씨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설득했고 심지어 집 명의를 바꾸자고까지 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이 씨가 거절하자 남편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말도 없었고 오히려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남편이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은 내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내 몫을 줘야 한다 며 법적 분쟁을 걸었고 결국 이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어.
내가 모은 돈을 내가 쓰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다니. 그때 재혼하지 않았다면 평온했을 텐데. 노년의 재혼, 감정에 휩쓸려 결정했다가는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굳이 재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며 강요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차례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무런 방해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상대방의 생활 패턴에 맞춰야 합니다. 왜 그렇게 늦잠을 자? 아침은 꼭 먹어야 건강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자유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상대방과의 일정 조율이 필수가 됩니다. 한쪽은 느긋한 성격인데 다른 한쪽은 부지런한 성격이라면, 혹은 한 사람은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한다면, 처음에는 서로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생활 습관이 다르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또한 혼자라면 취미나 여행도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내일은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여행 가려면 미리 계획해야지 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상대방의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주말엔 내 자식들이랑 식사해야 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노년은 더 이상 희생하며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생활 방식에 맞추느라 내 속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면 나만의 리듬으로 살면서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70세 최 씨는 오랜 혼자 생활 끝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함께하면 외롭지 않고 더 즐겁겠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늦잠도 자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새벽 6시면 기상에 운동을 가고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맞춰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스트레스로 변했습니다. 또한 최 씨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했지만 남편은 왜 혼자 하려고 해? 부부는 함께 해야지 라며 끊임없이 간섭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조율해야 하니 답답하다. 이혼을 고민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법적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혼을 하면 내 속도를 잃고 상대방의 생활에 맞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굳이 재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가족이나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가족이나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배우자의 가족과도 얽히게 되고 상대방의 자녀들이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나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실직을 했거나 사업을 망했다면 우리 부모님이 재혼하셨으니 새 배우자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 재혼자들이 배우자의 자녀에게 생활비, 결혼자금, 학비, 심지어 빚까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배우자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부담이 내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부부인데 함께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고 재혼했는데 예상치 못한 부담이 내 어깨 위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가족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경제적으로 따로 살기로 했잖아. 라고 말하던 배우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이 어려운데 우리도 부부인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아? 라며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혼자 살면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을 오롯이 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든 기부를 하든 여행을 다니든 내 선택대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가족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감정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가족과의 경제적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지 않으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면 굳이 재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73세 이 씨는 몇 년 전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연령대의 여성으로 경제적으로도 자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부담 주지 않고 각자 돈을 관리하며 살자는 약속을 하고 결혼했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개월 만에 상대방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지고 있었고 배우자는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힘든데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부부인데 가족을 돕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결국 몇 차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돈을 주기 시작하자 요구는 점점 커졌고 배우자의 자녀는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 도와줬으니 두 번째도 가능하겠지 라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몇 년 동안 배우자의 자녀의 생활비와 빚을 갚아주다가 이 씨는 자신이 노후 자금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나는 배우자와 함께 하려고 결혼했지 배우자의 자녀까지 부양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가족이 내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재산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굳이 재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외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재혼 후 겪게 될 자유의 상실, 경제적 부담, 갈등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쌓아온 재산과 평온한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라는 것이 과연 불행한 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행복한 선택일까요? 재혼을 고민하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후가 외롭고 힘들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행은 외로움이 아니라 준비 없이 남에게 휘둘리며 사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눈치 보고 건강이 나빠져 움직이기 힘들고 자식에게 의지하려다 실망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딱 5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5가지만 준비하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행복한 혼자만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싫은 건 단호하게 거절하기, 착한 사람 콤플렉스 벗어나기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싫어도 참으며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온 덕분에 더 행복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싫어도 좋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하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감정과 시간입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며 살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을 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깊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뭐든 다 들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부탁을 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들어주면 두 번, 세 번이 되고 결국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절하는 순간만 잠깐 불편할 뿐 그 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는 것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하면 안 나가기도 애매하고 가자니 귀찮고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나갔다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난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 친척들의 돈 문제 상담, 지인의 개인적인 일까지 도맡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만 부탁할게라고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이 됩니다. 내가 싫다면 미안해할 필요 없이 단호하게 이제는 내 시간을 위해 살고 싶어라고 말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연습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단호하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이번에는 어렵겠어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싫어도 알았어 하고 들어주었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자식들의 요구, 동네 사람들의 각종 심부름, 심지어 친척들의 돈 문제까지 엮이며 하루하루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줄 몰랐습니다. 거절하면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챙겼던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바빠서 다음에 갈게 하고 미뤘고 동네 사람들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이리저리 맞춰주며 산다고 해서 결국 내 인생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구나. 퇴원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부탁에 나도 내 시간이 있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노년에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 어울리지 않기,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진짜 내게 좋은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롭지 않으려고 유지하는 관계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노년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도 일처럼 관리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억지로 웃고 듣기 싫은 말에도 맞장구 치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나와 있는 시간이 불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가 피곤한 관계라면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아직도 그 집에 살아? 라든가
애들한테 용돈은 얼마나 줘? 같은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면 그 순간 기분이 팍 상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바에야 차라리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친구가 많아도 정작 내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괜히 기분 상하는 관계라면 없는 게 낫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의무적인 만남이 많아집니다. 단톡방에서 우리 얼굴 한번 보자라고 누군가 말하면 사실 아무도 내키지 않지만 괜히 안 나가면 내가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억지로 나갑니다. 막상 나가면 재미있지도 않고 집에 오면서 괜히 나갔다 한숨 쉬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임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은 자주 보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부담 주지 않습니다. 만나면 편안하고 억지로 할 말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살면 외롭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더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웃으며 시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산책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최고의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이런 작은 행복이 억지로 웃으며 불편한 대화 나누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좋아서 맺는 것이지 외롭지 않으려고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려도 충분합니다. 노년에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사람 만나느라 내 시간을 버리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매달 한 번씩 억지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만나면 남의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뿐이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속으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안 나가면 서운해하겠지? 라는 생각에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꿀꿀했고 도대체 내가 왜 저런 자리에 나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넌 요즘 뭐해? 맨날 똑같이 사는 거 아니야? 장난처럼 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묵묵히 살아왔고 남들처럼 화려한 경력이나 재산을 자랑할 건 없었지만 그렇게 무시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연락을 했지만 단호하게 이제 그런 자리 안 나가려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억지로 어울리지 않으니 오히려 시간이 여유로웠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조용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자 진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 지나간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 생각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 했던 선택, 후회되는 일,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현재는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아쉬워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결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아쉽다고 해도 그때의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억울했던 순간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일,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일,
부당하게 당했던 일들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말 걸 한마디라도 더 할 걸 생각할수록 분이 터지고 괜히 속이 쓰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도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감정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동안 지금의 행복만 사라질 뿐입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과거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수했던 일도 후회되는 선택도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느라 오늘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아직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지 못한 일, 사업이 실패했던 기억, 자식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까지 과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지금쯤 달라졌을 텐데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 되니까 과거 붙잡고 있을 시간도 아깝더라. 난 그냥 지금이 좋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후회 속에 살던 박씨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과거를 놓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쌓인 옛 서류와 사진을 정리하고 더 이상 그때 그랬으면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회 대신 산책을 나가고 작은 취미를 만들며 현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불면증이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오늘 하루라도 기쁘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였습니다. 노년에는 후회보다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일은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놓아야 지금이 보이고 오늘을 즐겨야 행복한 노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려놓음의 지혜, 욕심을 버릴수록 편해지는 인생입니다.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돈, 명예, 가족, 인간관계, 집, 자식까지 무엇 하나 손에서 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을 꼭 쥐고 있다고 해서 행복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겁고 버거웠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삶이 가벼워지고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 애썼습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도 그 욕심을 놓지 못하면 결국 내 어깨만 무거워집니다. 더 이상 사회적 성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챙겨야 한다는 기대, 손주들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심이 클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손주들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내 인생은 결국 나의 것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손주가 나를 찾지 않는다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물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많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쓰지는 않는 짐들이 집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많다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비우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삶이 더 편안해집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도 지나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물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삶이 불편해집니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저건 몸에 안 좋아 하면서 좋아하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건강을 지키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은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김씨 할머니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집 한 채라도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노후 자금도 아껴가며 살았지만 막상 자식들은 명절 때조차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쌓여갔지만 정작 자식들은 엄마도 이제 자기 인생 좀 살아라며 무심했습니다. 어느 날 김씨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그렇게 결심한 순간 남겨둔 재산을 더 이상 자식에게 맞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하던 여행을 떠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싹 정리하고 인간관계도 가려가며 만났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노년의 삶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삶이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집착하지 않고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5번째, 자연스럽게 늙기, 젊음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변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피부는 예전 같지 않고 주름은 하나둘 늘어갑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새치가 보일 때마다 염색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몸도 쉽게 피곤해지고 무릎도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얼굴에 주사를 맞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젊은 사람들처럼 옷을 입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20대, 30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멋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름은 살아온 흔적입니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이 새겨진 세월의 기록입니다. 지나온 날들이 얼굴에 남아있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추해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주름을 없애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품이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검은 머리를 유지하려고 계속 염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멋집니다.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흰머리는 세월의 깊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멋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든 운동을 하려는 것보다 지금 내 몸이 원하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무리하게 젊음을 쫓기보다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씨 할머니는 70대가 넘어서도 젊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매달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며 주름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백화점에서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한 옷을 사고 젊은 여성들이 하는 다이어트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젊은 시절의 모습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염색약 알레르기로 두피가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염색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흰머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날 이후 염색을 멈추고 나이에 맞는 편안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화장 대신 피부를 관리하고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건강을 챙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변에서 더 멋있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을 놓아버리자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 한숨 대신 미소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가장 품이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음을 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나이를 거스르려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삶이 더 피곤해집니다. 이제는 나이에 맞는 여유와 품격을 즐길 때입니다. 젊음을 잃은 대신 더 깊어진 인생의 지혜와 여유를 얻었습니다. 젊음을 쫓기보다 나만의 멋을 찾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노후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만 잘하면 젊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의 방식으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싼 화장품, 건강보조제, 시술 없이도 동안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속도는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생기 넘치는 얼굴과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40대부터 주름이 깊어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돈이 아니라 습관이 노화를 결정합니다.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꾸준히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공짜로 노화를 방지하는 6가지 방법을 실천한다면 거울 속 내 모습이 한층 더 젊어 보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비밀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발톱 건강하게 관리하기입니다. 손과 발은 우리의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부가 탱탱하고 주름이 없어 보여도 손톱과 발톱이 누렇거나 갈라져 있으면 노화가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특히 손은 가장 자주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톱 건강만 잘 유지해도 훨씬 젊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이 약해지고 색이 변하는 이유는 노화뿐만이 아닙니다. 영양 부족, 혈액순환 저하, 수분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톱과 발톱이 점점 두꺼워지고 쉽게 갈라지며 심하면 변색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내성 발톱이 되거나 발톱이 갈라져 걸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톱도 마찬가지로 갈라지고 부서지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며 외관상으로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발톱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손발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은 습기에 취약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우므로 샤워 후 반드시 물기를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무좀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손발톱을 너무 짧게 깎는 것은 금물입니다. 너무 짧으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외부 자극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며 일자로 다듬어 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리법입니다. 또한 보습 관리는 필수입니다. 손과 발에 로션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톱과 발톱에는 전용 오일을 사용하여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큐티클 오일을 손톱과 발톱 주변에 발라주면 갈라짐을 방지하고 건강한 손발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발톱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과 비오틴입니다. 손발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손톱이 쉽게 부서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계란, 생선, 견과류,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손발톱이 튼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톱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손을 자주 비비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은 혈액순환이 더딘 경우가 많으므로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면 발톱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발톱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손발톱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손발톱은 곧 젊음과 직결됩니다. 지금 거울을 보고 손톱과 발톱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누렇거나 갈라져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소식하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식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세포를 되살리고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식은 몸을 망치는 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먹거나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하게 섭취된 음식은 몸속에 독소로 쌓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대로 소식을 실천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독소가 배출되며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는 등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부름이 아니라 적당한 포만감을 느낄 때 식사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빵빵하게 불러야 식사를 끝내지만 소식하는 사람들은 배가 칠팔할 때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천천히 씹으며 먹으면 자연스럽게 적은 양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면 체내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혈당이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면서 몸속에 당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이 피부 탄력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노화를 앞당깁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적은 양으로도 영양을 골고루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해조류는 칼로리는 낮고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 소식하는 데 최적화된 식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가볍게 먹으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면 밤사이 위장이 쉬면서 세포 재생과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도 강력한 노화 방지 방법입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간헐적 단식은 체내의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해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정화하고 재생하는 데 큰 효과를 줍니다. 늦은 저녁을 먹는 습관을 버리는 것도 필수입니다. 밤늦게 먹은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축적되거나 노폐물로 쌓이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잠자기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며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체내 인슐린 수치를 낮춰 노화 속도를 더욱 늦출 수 있습니다. 소식은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항노화 비법입니다. 과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장이 깨끗해지며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을 직접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내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햇볕을 적절히 쬐어 비타민 D 보충하기입니다. 햇볕을 피하는 순간 뼈는 약해지고 면역력은 무너집니다. 적절한 햇볕 쬐기는 노화를 늦추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햇볕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젊음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햇볕 쬐기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요소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지어 우울감까지 심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햇볕을 멀리하는 생활을 지속하면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년이 되면 작은 낙상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어야 뼈가 단단해지고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햇볕은 필수입니다. 햇볕을 통해 생성된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감염과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바이러스와 세균에 쉽게 감염됩니다. 감기나 독감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햇볕을 멀리하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됩니다. 정신 건강에도 햇볕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서 우울감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햇볕을 피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타민 D 부족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햇볕을 잘 쬐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효과적으로 쬐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가 직접 햇볕을 받아야 하므로 얼굴과 팔, 다리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비타민D 합성에 가장 좋은 시간대이며 너무 강한 햇볕은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짧게 나누어 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피하는 삶은 건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햇볕 쬐기는 비타민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신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습관을 버리고 햇볕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이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자세 교정으로 노화 예방하기입니다. 잘못된 자세 하나가 당신을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바른 자세가 곧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고 등이 둥글게 말려 있다면 이미 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등이 굽고 고개가 앞으로 빠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과부하가 걸려 만성 통증이 생깁니다. 게다가 자세가 나쁘면 호흡이 얕아지고 폐활량이 줄어들어 몸속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피로가 쉽게 쌓이고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잘못된 자세는 노안을 유발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고 등이 굽으면 얼굴이 처져 보이고 이중턱이 생기며 목주름이 깊어집니다. 허리가 굽으면 배가 앞으로 돌출되어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체형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등이 펴지고 허리가 곧게 정렬되면 척추가 바른 위치를 유지하게 되어 근육과 관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올바른 자세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노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배와 허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뱃살이 줄어들고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 넣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합니다. 걸을 때는 어깨를 편 채 턱을 당기고 배에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경우에는 중간중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어 척추의 압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 교정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몸의 정렬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자세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점점 바르게 교정됩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이 강화되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세가 곧 젊음의 척도가 됩니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지고 동안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노화를 부르는 독이라면 바른 자세는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고 교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몸속 세포는 빠르게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짜증과 불안을 느낀다면 이미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노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독입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은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까지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스스로 늙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세포가 손상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분노, 우울, 불안은 몸속에서 독소처럼 작용해 세포 하나하나를 망가뜨리며 결과적으로 신체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몸속 세포가 회복되고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웃음과 행복한 감정은 강력한 자연 치유제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훨씬 느리고 수명도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운동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요가를 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치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몸과 마음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불필요한 걱정과 분노는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6번째는 카페인 줄이고 건강한 차 마시기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당신의 노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건강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젊어집니다.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다면 이미 카페인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의 부작용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주름을 촉진시키며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가 결국에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카페인을 줄이면 몸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불필요한 신경과민이 줄어들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신체를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만들지만 이를 줄이면 신경계가 안정되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도 밤의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어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피부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줄이는 대신 건강한 차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 보이차, 허브, 루이보스, 히비스커스 등 다양한 건강차들은 카페인이 없거나 극히 적으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녹차는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보이차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캐모마일 차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하며 루이보스 차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을 줄이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건강한 차로 대체하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 섭취량을 서서히 줄이고 아침에는 따뜻한 허브차나 루이보스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 없는 차를 선택해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기 전에는 허브차 한 잔으로 숙면을 준비하면 하루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단기적인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건강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노폐물이 빠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커피 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한 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음을 지키는 것은 비싼 시술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6가지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보세요. 미래의 내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가난해지는 순간 그 삶은 곧 지옥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가진 돈마저 바닥나면 극한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드는데 병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생활비마저 감당이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도 우리도 힘들어요라는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결국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며 겨우 연명하지만 한 달 30만에서 50만 원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버려진 듯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끼니를 걱정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젊을 때의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노후의 폭탄처럼 터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면 미래의 나는 비참한 가난 속에서 후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노년에 가난해지는 7가지 이유를 제대로 알아두세요. 이걸 모르면 당신의 노후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재산 먼저 물려줬다가 버려진 부모들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자식이 편하게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둘러 재산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증여하는 순간 부모의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줬더니 정작 노년에는 손에 쥔 돈이 하나도 없어 생활이 막막한 현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미리 줘야 세금도 줄고 내리사랑이니까라며 쉽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증여를 한순간부터 모든 경제적 권한은 자식에게 넘어가고 부모는 철저히 약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걱정 마세요.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라며 다정했던 자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부모님이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저희는 손해예요. 라며 부모를 몰아내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집을 증여한 후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지만 집 명의는 제 것이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진 자식들은 결국 부모를 내쫓거나 임대를 줘버립니다. 한순간에 내 집에서 새들어 사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자식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호소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곧 내 삶의 보호막입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생활이 어려워져도 선택권이 생깁니다. 반면 너무 빠른 증여로 돈을 다 내어준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의존해야 하는 약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랑이 내 노후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빠른 증여는 결국 부모를 가난과 외로움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집 증여해줬다가 새들어 사는 신세가 된 부모입니다. 72세 최명수 씨는 몇 년 전 아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30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도 걱정 마세요. 부모님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라며 든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 씨 부부는 이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지라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아들은 이 집을 전세 주고 저희는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깜짝 놀라 우린 어디로 가라는 거냐? 곧 따졌지만 아들은 명의가 제 것이니 제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최 씨 부부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월세방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냥 내 명의로 두고 살 걸 왜 미리 줘버렸을까? 자식이 미워지는 마음도 생겼지만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해 들어가면서 최 씨는 돈이 있어야 자식도 함부로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계획 없이 쓰다 보면 노년엔 빈털터리가 된다. 돈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한 푼 한 푼이 목숨처럼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젊을 때부터 계획 없이 돈을 쓰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노년에 빈털터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소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 돈을 씁니다. 명품 가방, 값비싼 외식, 충동적인 쇼핑,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까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출하다 보면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도 모른 채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더 이상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젊을 때처럼 흥청망청 쓰다 보면 순식간에 노후 자금이 바닥납니다. 결국 이 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노후 자금이 몇 년 만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초라한 통장 잔고와 생활고뿐입니다. 계획 없이 소비하는 습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하면 빚으로 이어지고 노년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고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은 늘어나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꿨던 노후가 눈치 보며 살아가는 서글픈 현실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반드시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지금 이 돈을 써도 10년 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노후의 가난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의 작은 소비 습관이 쌓여서 노년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 한 채만 믿다가는 노년에 집은 있어도 돈이 없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재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부터 내 집 마련에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쏟아부어 한 채를 마련하면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는 나이 들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현실은 끔찍합니다. 생활비는 점점 부족해지는데 정작 집을 돈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각종 세금, 유지보수 비용, 관리비까지 부담은 커져가지만 집 한 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도 못 받고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언제나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해도 경기 침체나 지역 개발 문제로 집값이 떨어지면 팔지도 못하고 되팔아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주고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집 한 채만 믿기보다는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절한 금융 투자, 연금, 소규모 임대 수익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나누어야 합니다. 집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 한 채에 전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보다 현실적인 노후 자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이 아닌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진짜 부자입니다. 네 번째, 경제 사기를 방심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 사기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노인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합니다.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노후 자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사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고수익 보장 투자, 다단계 금융상품, 가짜 부동산 투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정부 지원금 사칭 등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이다, 절대 손해 안 본다,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했다 같은 말은 의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믿음을 얻기 위해 지인을 이용하거나 유명인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당신 혼자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 쌓아온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설마 내가 당할 줄 몰랐다, 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믿었다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한 후에는 자식에게 말도 못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며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빚을 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고수익 보장, 안정적인 투자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의심하세요. 주변 사람에게 꼭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노후의 돈은 단 한 푼도 소중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5번째, 모르면 돈이 샌다. 노년을 무너뜨리는 세금과 금융의 함정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적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젊을 때야 실수해도 다시 돈을 벌 기회가 있지만 은퇴 후에는 잘못된 선택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세금과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모아둔 돈이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나 퇴직금이 들어오면 이제 돈 걱정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떼이거나 잘못된 금융상품을 선택해 원금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한꺼번에 수령하면 세금 폭탄을 맞고 잘못 가입한 보험이나 펀드는 수익은커녕 수수료만 잔뜩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낼 필요 없는 돈까지 내고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말만 믿고 가입한 상품이 노후를 망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상품, 복잡한 연금상품, 쓸모없는 보험 등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손해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손해를 보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행 직원이 추천해줬으니 괜찮겠지, 이 상품이 노인들에게 인기 많다더라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가입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세금과 금융을 모르면 내 돈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 세금 감면 혜택,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아야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금과 금융을 모른 채 살아가면 결국 노년에 돈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6번째, 거절 못하면 평생 번 돈이 남의 돈 된다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돈을 벌 기회는 줄어드는데 주변에서 형님, 누님, 친구야 한 번만 도와줘라며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오랜 정과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어느새 내 노후 자금이 남을 위한 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렇게 빌려준 돈은 99%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평생 연락 없던 사람들이 찾아와 지금만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 나중에 꼭 갚을게, 당신 같은 사람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라며 감성적으로 호소합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거절하는 내가 나쁜 사람 같고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결국 돈을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독촉하면 화를 내거나 피해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돈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세 김영수 씨는 40년 평생을 함께한 친구 박 씨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박 씨는 몇 달 전부터 형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대박입니다. 형님도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라며 투자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친구의 간절한 눈빛과 한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라는 말에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김 씨는 깊은 고민 끝에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돈은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박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웃 가게 주인은 며칠 전에 문 닫고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0년 우정을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야반도주했고 5천만 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순간부터 불안감이 들었지만 오랜 정을 생각해 차마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할 친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오간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은 다시 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친구나 지인은 쉽게 부탁하며 형님 정도면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도와주면 너무 섭섭합니다 라는 말로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독촉하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번째, 노년의 창업? 잘못하면 남은 돈까지 날린다. 입니다. 퇴직 후에도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온 경험과 인맥이 있으니 이번에는 내 사업으로 성공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노년에 시작하는 창업의 성공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남은 노후 자금까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전부 쏟아붓고 시작하는 창업은 더욱 위험합니다. 프랜차이즈 식당, 카페, 편의점, 소규모 가게 등 은퇴자들이 많이 도전하는 업종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운영비와 임대료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창업을 결심한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된다. 내 가게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 나도 이제 사장님이 될 거야 라는 희망에 부풀어 현실적인 위험을 간과합니다. 결국 창업 후 몇 개월 만에 손님이 없어 적자를 보고 빚까지 떠안은 채 문을 닫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또한 사업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창업은 더 위험합니다. 직원관리, 세금 신고, 원가 절감,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처음부터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시작한 창업이 결국 스트레스와 빚더미만 남긴 채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기 대처 능력도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져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퇴직금 털어 차린 치킨집 1년 만에 빚더미입니다. 68세 이정우 씨는 은퇴 후 치킨집을 창업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했지만 치킨은 망하지 않는다. 은퇴하고도 내 가게 하나쯤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퇴직금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에서는 초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 이상 수익 보장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게를 연 지 2달이 지나도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에 이미 치킨집이 많았고 배달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임대료, 재료비, 가맹비, 광고비는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본사에서 홍보를 더하면 좋아질 것이라며 추가 마케팅을 권유했고 이 씨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퇴직금 1억 원의 손실과 대출 3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창업했는데 오히려 노년이 불안해졌다며 이 씨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업은 한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노후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였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은 절대 모험에 쓰면 안 됩니다. 창업을 꿈꾸더라도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도 괜찮을 만큼의 돈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철저한 시장 조사와 경험을 쌓은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다를 거야라는 착각이 노년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노후는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가진 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무심코 하는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있으니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하겠지? 착각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가난한 노년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노후에는 돈이 곧 생명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원하는 곳에서 살며 자식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고 병원조차 갈 엄두를 못 내고 남은 생을 초라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뻔합니다. 내가 그때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가난한 노년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대비하세요. 내 인생을 지킬 사람은 나뿐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